거듭하고 있는 제11대 경기도의회가 9일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구성을 마치고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코로나19 확산이 다음 주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물가와 금리 상승까지 겹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도내 아파트 매매 건수가 지난해보다 76%나 급감하면서 미분양 주택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천의 대표 특산물인 이천쌀의 재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쌀값은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이 풍년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한 달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제11대 경기도의회가 9일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원 구성과 민생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인데요. 파행을 멈추고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78대 78.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눠 가진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석수입니다. 여야가 동수를 이루다 보니 원구성은 난항을 겪었고 도의회는 출범 한 달이 넘도록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인 경기도의회가 9일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1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의 민생 예산들이 담겨 있어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비롯하여 민생 현안을 제대로 다루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도 진행됩니다. 양당은 전후반기 의장직을 나눠 맡기로 합의하고 후반기 의장은 전반기에 못한 당에서 배출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부는 임시회 개회 전까지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원 구성 지연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이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면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출범 한 달여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전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중에 2명은 코로나를 경험했다는 건데요. 경기 지역 더블링 현상은 주춤해져 다음 주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명률이 높은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추이입니다. 6월 마지막 주부터 7월 셋째 주까지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며 매주 평균 2배씩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7월 셋째 주부터 더블링은 주춤해졌습니다. 확진자 1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의 수, 즉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때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추이라면 다음 주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평균 3만 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상대적으로 확산세가 잠잠했던 안산시는 이달 들어 뒤늦게 더블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틀 연속 1,0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가철 이동이 잦아진 데다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 재개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일을 하러 들어왔다가 해외 입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그 감염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산도. 하지만 그 내국인들의 더블링에 비하면, 그 더블링 그 속도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좀 더딘 상황. 하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3일 기준으로 모두 6,416명입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1.2%, 남성이 48.8%를 차지합니다.
연령대별 사망자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특히 80대 사망자가 가장 많은데 남성보다도 여성이 더 많습니다. 정부가 50대 이상에게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경기 지역 4차 접종률은 27.1%에 머물고 있습니다. 50대는 5.8%에 불과하고 60대 이상은 40.5%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그 면역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4차 접종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4차 접종을 받으면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증화율하고 치명률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4일 기준 경기 지역 코로나19 격리 병상은 1,892개가 마련된 가운데 43.9%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증 병상은 610개 가운데 196개를 사용하고 있어서 32.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는 약 13만 명에 이릅니다. BTV 뉴스 이재무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에 안간 힘을 써왔는데 최근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삼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신흥 상업지로 자영업자들의 성지로 불리던 평택 소사벌. 거리두기 해제 후 잠시 활기를 되찾나 싶었는데 요즘 상인들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껑충 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 금리가 오르면서 빚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매월 나가는 임대비용에 고물가로 재료비는 상승하고 코로나 재유행에 손님마저 끊길 지경입니다. 그런데 재료 비용이 올랐다고 해서 가격까지 올리면 그나마도 손님이 끊길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더 판매 가격도 덩달아 상승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가격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격 올리게 되게 되면 외부 고객의 부담도 그렇고. 대학가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방학이라 학생 손님이 뚝 끊기면서 휴업 중인 가게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휴가와 방학, 갑자기 오르는 물가에 고금리가 감당이 안 되자 상점마다 인건비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한 명만 쓰고 있고요. 제가 배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배달 대행을 쓰기는 하는데 배달비 자체도 좀 거기도 인건비라고 들어가야 되니까. 평택 지역 소상공인은 3만 4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임대료도 내기 힘들고 생계까지 위협받는 영세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평택시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근 사무실을 열고 소상공인 상담과 함께 자치단체와 정부에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위기에 놓인 우리 소상공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조금이나마 진짜 마음의 걱정이라도 덜어드리게끔 그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분야를 평택시에서 예산이 많이 나와서 저희를 소상공인을 많이 도왔으면 좋겠죠. 지난해 특별상생위원회를 구성한 평택시 의회도 활동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지원센터나 연합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어떠한 그 소상공인 지원책을 충분히 우리가 요청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충분히 받아올 수 있게끔. 높은 금리와 요동치는 물가, 여기에 재유행 국면에 들어선 코로나19까지. 올 여름이 자영업자들에겐 유독 덥고 길게 느껴지는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가 시원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 시장이 역대급으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도내 아파트 매매 건수가 지난해보다 무려 76%나 급감했는데요.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은 차고 넘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미분양 주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8만 4천여 건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3만 5,500여 건의 아파트가 매매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분의 1 수준, 무려 76%가 넘게 급감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매수 위축 현상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겁니다. 도내 아파트값 하락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8% 떨어져 전주보다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팔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보니 주간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3년 만에 80대로 떨어졌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인데 경기에서 80대로 떨어진 건 지난 2019년 9월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특히 안성과 용인, 수원은 매매 수급 지수가 도내에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미분양으로 직결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도내 6월 미분양 주택은 3,319가구로 한 달 전보다 870가구가 늘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억눌려 있다는 것은 작년부터 이미 진행이 됐던 사안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DSR 차출 규제를 포함한 대출 규제고요.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매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는 크게 완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고 역시 이런 부분이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당분간 아파트 매매 시장의 찬바람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부입니다.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분양 전환을 앞둔 아파트입니다. 화성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최근 분양 전환을 서두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높아진 분양 가격에 하자 보수 문제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 향남 신도시에 있는 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 건설사가 분양 전환에 들어가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선 분양가입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선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세가 최고점을 달했고 좀 떨어지는 분위기인 상태에서 또 이제 이자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악조건인데 왜 지금 시점에 분양을 하느냐. 작년, 재작년 올라갈 때만 해도 요청을 해도 분양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던 차에 하자 보수도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요인입니다. 8년차 아파트지만 지하주차장 곳곳에서 물이 새고 급한 대로 물바지를 놓고 써야 하는 형편입니다. 보행 통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보수가 늦어지면서 천정에 곰팡이가 생기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분양 전환 이후에 제대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질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제가 8년 동안 살면서 순조롭게 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집 내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외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의 그 큰 금액을 떠안고 우리가 분양을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 전환이 진행 중인 아파트는 주변 향남 지역에서만 4천여 세대에 달합니다. 화성시는 분양 전환 신청을 접수하고 이미 감정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변 시세만 반영한 채 분양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후 지역 내의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공유 냉장고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많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유 냉장고는 누구나 음식 등을 채우고 꺼내 쓸 수 있는데요. 최근 찾는 이들에 비해 기부는 줄어 텅 비어 있는 곳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공유 냉장고에 이어 등장한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도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김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명의 한 주민센터 앞에 놓여 있는 공유 냉장고. 쌀과 김치 등 여러 가지 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것들로 주로 근처에 사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가져갑니다. 공산품도 또 이렇게 넣어주는 또 우리 동네 또 교회도 있어요.
쌀도 주고 같이 우리가 포장해서 여기다 같이 넣고 또 갖고 와서 드시고 여기다 갖다 넣고 하시는 게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좀 나이 드신 분이나 조금 어려운 분들이 가져가시고 또 이제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여기다 좀 넣으시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음식을 채우고 꺼낼 수 있는 공유 냉장고의 이용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텅 비어있는 공유 냉장고도 많습니다. 광명 시내의 또 다른 공유 냉장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어떤 곳은 한 달 동안 기부한 내역이 10건에 불과합니다. 취재진이 공유 냉장고가 놓인 광명 8곳과 안산 3곳을 직접 둘러본 결과도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냉장고의 경우 코드가 빠져 있어 아예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퇴색된 채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 취약계층 등 이용자는 늘었는데 기부자는 줄어든 것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좀 채워진 모습을 보려면 언제쯤 볼 수 있어요? 대준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기부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 그게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기부를. 처음에는 조금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아예. 경기 불황에다 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최근 개인 기부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곳도 많았습니다. 글쎄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서요. 그 작년 같은 데는 이게 생수 같은 것도 좀 들어가는데 올해는 그것도 없네요.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눠 먹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주민은 바로 옆에 살면서 공유 냉장고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바로 앞에서 공유 냉장고라는 거는 들어는 봤어요, TV에서. 근데 있는지는 몰랐어요, 진짜로. 이게 꽤 오래됐어요. 1년 넘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비어있던데 보니까.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진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나눔과 기부. 이럴 때일수록 한 끼 식사가 간절한 이웃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앞서 보신 공유 냉장고와 비슷한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는 끼니 걱정을 하는 어려운 이웃이라면 누구나 식료품 등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재작년부터 도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던 취지와는 달리 악용 사례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의왕시의 경우 운영했던 그냥 드림 코너 2곳의 문을 모두 닫았는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어서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즉석밥과 김, 생필품 등으로 채워진 가판대. 동네 슈퍼를 연상케 하는 이곳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무료로 끼니를 챙길 수 있도록 마련된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입니다.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의왕시는 지난해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확장해 2곳에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문을 여는 날에는 이곳에 긴 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좀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 가게 내부로 들어와 보니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 듯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설치된 또 다른 장소에 가봤습니다. 이곳 역시 운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 먹거리 무료 드림 코너 있지 않았어요? 저는 도서관을 한 거고 도서관 입구에서 했고요. 지금은 안 하고. 의왕시에 이유를 물었더니 무료 나눔을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업이 없어져서 정말 그분들이 결식에 우려가 있거나 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굳이 이 사업을 이렇게 저는 예산 낭비라고 좋아해요. 이 같은 문제는 인근 지역인 시흥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흥시는 대책으로 이용 횟수 제한을 걸었습니다. 전화 예약을 통해 물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얻은 개인정보를 통해 최대 연 4회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당신들이 판단하셔서 받아가야 될지 안 받아가야 될지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저희도 보면 보이긴 하죠.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을 위해서라는 따뜻한 취지로 시작됐지만 일부 악용 사례로 퇴색된 무료 나눔터.
한두 사람의 몰지각하고 무분별한 행동으로 이 나눔 무료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이천쌀은 국내 쌀 시장에서 임금님표라는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익숙합니다. 이천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도 유명한데요. 이런 이천쌀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쌀 소비량은 계속 떨어지고 쌀값도 폭락하는데 농사는 풍년이 들어 재고 물량이 지난해 수십 배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풍년을 오히려 걱정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천시와 지역 농협에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먼저 박희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천시 대월면에 있는 한 농협 창고입니다. 창고 안에는 벼가 담긴 대형 포대 수십 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수확 이후 아직까지 팔지 못하고 재고로 쌓여 있는 겁니다. 정부 수매를 통해 어느 정도 처리했지만 남은 물량은 더 이상 팔 데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풍년이 들어도 오히려 걱정입니다. 작년에 풍년이 났습니다. 풍년이 났는데 한 20% 정도 생산량은 증가를 했지만 그 풍년이 들어도 힘든 건 농민은 뭐 더 할 나위가 없어요. 풍년이 들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가격 하락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로지 그 농협과 농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농가의 주요 판로 역할을 하는 미곡 종합처리장. 도정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지난해 수확한 벼가 판매용 쌀 포대로 차곡차곡 포장됩니다. 이곳 역시 재고 물량이 넘쳐납니다. 지난해에는 재고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 이천시에서 남아도는 쌀은 7,000톤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7만 7천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20%나 떨어졌습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농협은 적자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천쌀이 그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지만 대표 브랜드 하더라도 지금 쌀 가격은 전국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천쌀도 지금 굉장히 좀 그 가격이 인하돼가지고 경영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농협과 이천시는 쌀 소비 촉진 운동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천의 한 농협조합장은 자비 1억 원을 들여 이천 쌀을 구입한 뒤 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했습니다. 해당 농협의 재고량이 일시적으로 1,000톤가량 줄어들긴 했지만 쌀 소비를 위한 더 많은 동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1억을 대출을 받아서 임금님표 이천쌀 보험 소비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고요. 대울농협쌀을 소정의 쌀을 사서 이천시 적법한 지자체의 행복 동행 모금 관련 부서에 저희가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시도 쌀 소비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천 쌀을 사용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등 관내 기업들의 참여를 늘리고 음식점에도 이천 쌀 소비를 장려하는 한편 인센티브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햇살이 나오기 전에 이 쌀을 다 팔아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햇살을 먹을 수 있고 우리는 어찌됐거나 전국에서 이천 쌀 임금님표 하면은 우리가 브랜드 가치가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지역에서는 소비운동과 함께 현실적인 쌀 수매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밥상 물가는 폭등하지만 쌀값만 하락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올해 추곡 수매 때 수매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면서 농가의 한숨은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쌀 재고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정작 큰 문제는 이달 말부터 햅쌀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역의 농협 미곡 처리장은 햅쌀이 나오면 저장할 창고가 없어 재고 물량을 수매 가격보다도 싸게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농협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그 피해는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지역의 농협에 쌓여있는 쌀 재고량은 약 8만여 톤에 달합니다. 미곡 처리장 한 곳에 적어도 1,600톤이 쌓여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역 농협은 재고쌀을 저장할 창고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내 주요 곡창지대 가운데 한 곳인 안성시의 한 미곡 처리장. 이곳에는 무려 4,000톤의 재고쌀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관량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이달 말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재고가 쌓여 있으니 쌀을 수매 가격보다 싼 값에 공급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것도 남은 거지만 지금 팔고 있는 것도 지금 뭐 밀어내기 식으로 엄청 싸게 나가고 있죠. 벽값이 25,000원이 떨어졌다 40kg 기준으로. 지난 2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은 20kg당 43,200원. 지난해 같은 날 57,800원보다 무려 14,600원, 25%가 하락했습니다. 각 지역 농협, RPC가 지난해 농가로부터 쌀을 사들였을 때보다 가격이 하락해 저마다 적자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다른 시도보다 쌀 수매가가 비싸 사정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수매한 재고쌀을 적자를 감수하며 팔고 있는데 20kg 한 포대당 37,100원, 수매한 가격보다 18,000원가량 낮습니다. 보관료와 도정비 등을 계산하면 적자 폭은 더 커집니다. 지역 단위 농협별로 적자가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다 보니 올해 햅쌀 수매를 포기하는 농협도 나옵니다. 지금은 뭐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5, 60억 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거보다 더 날 수도 있고 또 어느 RPC는 이제 지금 수매를 포기하는 놈도 좀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벼농사는 풍작이 예상되는 상황. 농가에서는 올해 벼 수매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걱정이 앞섭니다.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아니면 2만 원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망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번에 그 수매가를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햅쌀 출하 시기가 다가올수록 농민들은 수확에 대한 기대보다 오히려 쌀값 폭락을 걱정하는 현실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여름 피서객이 늘면서 숙박업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글램핑 같은 새로운 숙박 형태와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이 늘면서 보상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고정형 텐트를 만들어 여행객을 받는 도내의 한 글램핑 업소입니다. 조리기구와 침구까지 갖추고 있어서 가볍게 캠핑을 즐기기 위해 최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관광지에 있는 야영장 등을 조사한 결과 360곳 중에서 60여 곳이 미등록이거나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부터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행위가 다소 보이는 양상을 보여서 숙박업소 그리고 공유수면 불법 점용까지 대상을 확대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허가 업체의 경우 소화기나 화재 경보기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발생할 때 자칫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화재 안전시설은 조사 대상 79곳 중에서 58곳, 73% 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을 지속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등으로 펜션이나 호텔 같은 숙박업소 예약과 환불 과정의 문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7월 이후 경기도에 접수된 숙박 예약과 환불 관련 중재 사건은 이미 1,000건이 넘었습니다. 경기도는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가 있을 경우 당일 취소하더라도 환불이 가능하다며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조정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정 사건의 약 60%는 숙박비의 80% 수준에서 환불에 합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인터넷 예약이 늘면서 해외 예약업체의 환불 과정에 불편이 늘고 있다며 이용 전에 국내 고객센터가 있는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광명시가 버스 정류장에 설치됐던 쓰레기통을 전부 회수했습니다.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버려지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건데요. 쓰레기통이 사라진 자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김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광명시의 한 버스 정류장 모습입니다. 정류장에 마련된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꽉 찬 쓰레기통 옆에 생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했습니다. 광명시가 지역 내 버스 정류장에 설치했던 쓰레기통은 총 94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놓았지만 매일 2.3톤에 달하는 불법 투기가 발생했습니다. 정류소 인근 상점과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광명시는 특단의 조치로 지난 4월부터 쓰레기통을 전면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어진 자리는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 쓰레기를 버렸었는지 의심될 정도로 쓰레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불시에 여러 곳의 정류장을 돌아봤지만 쓰레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 철거 후 심란했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 겁니다. 그동안 거리 쓰레기통 주변에 무단 투기된 일회용컵 등 검은 봉투 등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쓰레기통이 없어지면서 거리가 깨끗해졌고 청소하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광명시는 정류장 쓰레기가 거의 줄었고 매년 1,700여만 원의 예산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류장 인근 흡연도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경기도 최초로 도로변과 버스 정류장 주변에 있는 거리 쓰레기통을 전부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이 만족하는 다양한 환경 정책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쓰레기통이 없어진 자리에 찾아온 변화. 하지만 쓰레기는 사라졌어도 이기심으로 인해 혜택도 사라졌다는 점은 안타까움으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죠. 그런데 안성시와 시의회가 인사권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기존 공무원 파견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 같은 갈등이 번졌는데요. 실무진 공백으로 추경을 다룰 임시회 개회도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게 됐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안성시의회 의회 사무과입니다. 사무과장과 팀장, 전문위원 등 직원 6명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시의회에 파견됐다가 이달 1일자로 안성시로 복귀한 공무원은 있는데 시의회로 파견된 직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안성시는 의회로 4명을 추가 전출하고 7월 말까지 있기로 했던 기존 인력 6명의 파견 근무는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안정열 시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이 보장되지 않은 인사조치라며 파견됐던 공무원 6명을 8월 1일자로 시로 돌려보냈습니다. 의회에서 파견을 거부당한 공무원들은 안성시에 현재 보직 없이 대기 발령 중입니다. 안정열 시의장은 당초 파견 인력 6명은 7월 말까지 의회에 있기로 하고 연장은 없는 것으로 김보라 시장과 논의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해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기 발령을 이렇게 시켜놨으니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가서 사과를 한 거죠. 가는 마당에 좀 잘 원하는 대로 보내주려고 얘기는 했었어요, 제가. 한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안성시와 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인정한다면서 협약을 맺었지만 집행부는 의정과의 협약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며 분개했습니다. 사무처의 인사권마저도 이렇게 시장이 독단적으로 하면 그 의회의 인사 독립은 요원하다. 여기에는 시장의 노력이 다분히 더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의회의 몫이다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당장 의회 사무과 실무진이 공백이 되면서 의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오는 22일 코로나19 대책 마련 등을 담은 조례안 심의와 추경 예산에 대한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임시회에 상정될 내용을 두고 의정과 행정이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데
의회 실무진이 빠지면서 대화가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안성시는 7월 말로 파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팀장급 공무원을 파견하려고 했는데 파견을 원하는 공무원이 없었고 희망자 또한 의회에는 적합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상 운영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고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이 절실한 만큼 그 관련 조례와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해 의회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시가 갈등을 이어가는 동안 예산과 정책은 멈춘 상태.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게 됐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철도망 구축과 도시개발에 따른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정부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철도 역사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철도망 가운데 과천과 연결되는 철도는 과천 유래선과 GTX-C 노선입니다. 과천 유래선의 주암역과 문원역, GTX-C의 과천 청사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두 철도 노선 모두 타 지역과의 경쟁과 갈등으로 역 설치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천 유래선은 서울시와 경쟁하고 있고 GTX-C 과천 청사역은 안양시의 인덕원역 정차 요구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신계영 시장이 지난 2일과 3일 연달아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신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 등을 만나 역사 위치 확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GTX-C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국토부에서도 빨리 추진단 이런 거를 만들어서 좀 신속하게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 시장은 또 주암 공공주택지구에 주암역을 설치하고 재건축이 계속 진행되는 문원동에 문원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양시와 경쟁하고 있는 GTX-C 노선 과천 청사역은 당초 계획대로 청사 인근에 설치해달라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저희 과천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광역 교통망이 연결이 되면 저희 과천시뿐만이 아니라 또 인근 그 경기 서남부권 이런 시민들이 아주 용이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면 경기도 전체에 그런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신계영 시장은 철도 사업은 도시개발이 한창인 과천 지역 교통에 꼭 필요한 만큼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체벌을 금지하는 등 학생 인권이 나날이 강조돼 온 것과는 반대로 교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신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이 교권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등 경기도 교육청에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16년 465건, 그 후로 최근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대책을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최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업권과 학습권, 학생 인권과 교권 등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다양한 교육 주체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견 제시와 발전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먼저 교권 보호는 물론 선의의 피해 학생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교사의 지도 권한을 강화시켜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고발당할 수도 있어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날로 심해지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교사는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대들거나 지시에 불응해도 마땅한 지도 권한이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아동학대로 고발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권 침해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교육청과 학교는 교권 사건을 당한 선생님 입장에서 진상조사부터 법적 소송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올바른 지도 교육이 가능한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법령을 개정해서 교사의 학생 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과 조례를 통해 교사의 교육적 지도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교원지휘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하고 현재 전문성이 떨어져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토론을 지켜본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패널들의 여러 의견에 공감한다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부서와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 교원단체도 거의 공감을 하고 계시는 이런 같은 이슈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소통을 해서 제대로 된 대응책을 교육청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교육감으로서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만 시간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실무부서하고 좀 전문가들하고 해서 대응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내 교권 침해 발생 건수를 비공식적인 것까지 계산한다면 1년에 최소 10,000건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도교육청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문화도시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문화도시 선정의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 문화도시 타이틀을 거머쥔 군포시가 최종 심사를 앞두고 돌연 지원을 포기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준비해온 지난날의 노력들이 거품처럼 사라지게 됐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군포시는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예비 문화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는 10월 본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문화도시로 선정됩니다.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5년간 국비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군포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운영 4개월 만에 센터는 돌연 해체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문을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고요. 주무부처의 이제 과정에 시정 방침이 이렇게 정해졌다. 문화도시 지원센터는 해체는 하는 걸로 결정됐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절차 없이 센터는 해체 수순을 밟아 지난달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지난달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른 데 있다라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을 중단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선 8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시 정비 등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할 사업을 매진하고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 확대, 축소, 변경 등에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센터 관계자는 경제성 논리에 매몰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문화 사업을 시가 소홀히 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행정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그냥 지역문화 정책으로 해나가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그럴 만한 영향도 안 될 거고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통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사업 중단 소식. 이에 실망한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도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작하고 있는 웹드라마가 올해는 광교 신청사를 배경으로 배우 정태우 씨가 참여한 가운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제작하고 있는 웹드라마가 올해는 지금 의회는 36.5도라는 제목으로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세 번째 웹드라마인 지금 의회는 36.5도는 초선 의원과 삼선 의원의 우정을 담은 내용으로 두 주인공이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조례안 발의 등을 준비하는 일상적인 의정 활동을 그려낼 예정입니다. 주인공에는 사극부터 현대극까지 다양하게 소화하고 있는 배우 정태우가 초선 의원인 남궁훈 역할을 맡았으며 명품 조연으로 활약하는 배우 김준배는 삼선 의원인 박철민으로 캐스팅돼 도민들에게 도의회의 역할을 소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웹드라마는 의정 활동과 함께 의회 사무처 직원의 업무 현장, 경기마루 등 광교 신청사 내 주요 시설을 드라마의 배경으로 활용하며 신청사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낼 예정이며 오는 10월 초 공식 유튜브 채널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이게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 위클리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